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 이준석 당대표가 선출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핵심은 정권 교체를 어떻게 해낼 것인가, 그리고 대권 후보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 부분이 저희들이 초미 관심입니다. 자, 오늘 이준석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 비빔밥론, 보수의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비빔밥 위에 그 달걀 노른자가 터지지 않게 잘 위에 얹어야 식감과 또 맛이 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대선 후보를 어떻게 달걀 노른자가 터지지 않도록 모셔와서 그 당이라는 비빔밥 그릇 안에 잘 융화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나의 관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조배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우짜고 한 살인데 죽짜고 달라든다는 거 비슷하게 아니 이준석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 인사말로 한 걸 너무 깊어요. 비빔밥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무리 이준석 후보를 안 믿었지만은 그렇게 당대표 연설한 거 가지고 시비 걸리기 누구 그런지 알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이준석 후보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었어요. 내가 누구한테 임명장 받은지 내가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공개를 뭐 하지만. 비빔밥도 사실 조리가 재료만 넣으면 되는 것 같지만은 그 좋은 재료를 잘 배합을 해야 사실은 오늘도 계속 열 몇 가지 섞어야 된다며. 이준석 대표 말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통상 한 7가지 넣는다는 설도 있고, 몇 가지 10가지 넣어야 하는데 10가지 몇 가지 넣어야 돼요? 근데 저는 그게 필요 없고요. 저는 오늘 그게 하태경이라는 이름을 당대표 수락하자마자 바로 뱉었어요. 그래서 나는 아이고 이게 또 혼란스러워지구나. 대선 출마 하태경 의원님을 하고 이렇게 바로 명단 얼마나 지지를 해줬으니까 이렇게 유승민보다 먼저 하태경을 먼저 세우는 거죠. 자, 그게 먼저 이제 우리가 이제 자강론이라고 했습니다. 당 내에서 버스 시간표대로 가겠다, 안 기다린다, 열차론도 나오고 했었는데, 자, 크게 봐서 그 달걀에는 윤석열 전 총장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홍준표도 포함되어 있고. 그렇죠. 그런데 자강론에서는 사실 이 부분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 같은 그 입장이었죠. 사실 서울시장 선거 때도 그렇고 한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후보가 막 뜰 때 지난주까지만 해도 상당히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쪽에 포지션을 취하다가 갑자기 지금 다시 한 발을 빼는 지금 형국으로 갔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일단 윤석열 후보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입당할 것 같아요. 아니 그래. 제가 볼 때는 윤석열하고 친한 홍반장 이야기 뭐 있어? 자, 이런 게 있습니다. 니 같으면 하겠나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그때도 옛날에 당원도 지금 불안하고, 국민들이 볼 때 이거 제대로 가겠나, 이거 어찌되긴 혼란스러운데 왜 입당을 해요? 지금 절대로 지금 입당은요. 국민의힘이 가는 걸 봐가면서 결정할 문제지, 지금 입당한다는데 그런 차이. 윤 총장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내가 이 가는 거 보면 누가 안 알겠느냐, 이렇게 기자들의 그래서 질문에 답을 그런 이야기가 지금 아마 지금 대선 열차인지 대선 버스인지는 버스론이 가능합니다. 버스인지 열차인지 모르겠는데 버스가 아마 버스론이 빨라도 오늘 이야기한 게 빨라도가 아니고 일러도 8월 말 아니면 9월 부터 이제 지금 버스를 지금 그렇죠. 태우려고 하는 거인데 11월이 이제 종착지고.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도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 9월에 탈 것 같지는 않아요. 8, 9월에 탈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근데 7월부터 버스가 발차하고 그러면은 문 닫고 버스 노선이 있다 이래가지고 문 안 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그 개문 발차하는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까? 개문 발차가 좀 위험하지만 뛰어서 타라든가. 윤석열 씨 입장에서는 보세요. 당이 안정이 되고 내가 사실은 부족한 부분을 당이 해결해 준다고 했을 때 입당에 대한 걸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이 똑바로 갈지 안 갈지,
지도부가 어떻게 구성될지 전혀 모르는 지도부는 상황은- 구성은 됐습니다. 물론 뭐 그 안에서 어떤 이제 실제적인 그렇죠. 예. 당이 안정이 된다는 거는 지금 보세요. 지금 곧 아마 그 도당 위원장까지 다 교체가 될 겁니다. 그죠? 지도부가 구성되면 그 뒤에 모든 기구나 이런 게 다 재편이 됩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당내가 지금 아무 군설 없이 가면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보세요. TK에 있는 TK들은 어떨까지냐. 그동안 주류로 있던 사람들은 그대로 승계하면 모르지만은 이게 주류 비주류가 다시 뒤바뀐다 하면 혼란스럽지 않겠어요? 그렇게 됐을 때는 윤석열 전 총장이 그렇게 혼란한 집에 왜 들어갑니까? 조건은 이겁니다. 국민의힘에 유력한 주자가 있어서 국민의힘에서도 출마를 하고 나도 출마했을 때는 도저히 정권 교체가 힘든다 했을 때는 그건 고민이 돼서 들어가겠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거론되는 후보 다 합쳐도 두 자리 숫자가 안 되니까 그거 들어가갖고 뭐를 지금 오히려 내가 마이너스 될 건데 내가 그거 들어간다고 이야기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 바깥에 있던 유력 주자들도 최근에 그 안철수라든가 그 홍준표 뭐 후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잠재적 대선 후보니까 안철수, 홍준표 후보가 그나마 사실 그 야권에서는 가장 선두주자였는데 윤석열을 제외하고는. 근데 이 사람들이 최근에 이준석 그 태풍이 불면서 이준석보다 지지율이 더 낮아졌어요. 그래서 홍준표 씨 같은 경우에는 갤럽에 앞으로 내일은 빼라 막 여론조사에서 내일은 빼라까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전부 다 똑같이 지금 뭐 형편이 없어져 버렸어요. 홍준표 그 안철수까지도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이 다 지금 질의멸렬 국민의힘 야권 지금 후보들 윤석열 제한 야권 후보들이 그 질의멸렬 상태로 가버리지 않느냐. 오늘 제가 말씀 많은데요. 오늘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그 이제 당 대표가 되셨으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모셔올 것인지 어떨 것인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 맞아. 그런데 당연하게 그건 내가 모셔오고 안 모셔오고가 아니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모셔서 선거를 맡기고 싶은데 그분이 오실지 안 오실지 내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딱 찍어서 지목을 해놓고 나머지는 2차 순서입니다. 윤석열이가 들어오든지 말든지 안철수가 들어오든지 말든지 이거는 뒤순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딱 포스터 박아놓고 자 나머지 너희는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말라면 말아라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자, 이 말을 듣는 안철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윤석열 씨는 어떤 생각을 했냐고. 홍준표는요? 홍준표도 있지. 홍준표도 별로 안 좋아하지. 그러니까 결국은 예. 김종인 씨가 그냥 뭐 성실하게 이래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분이 벌써 국민들이 다 알잖아요. 안철수에 대해서는 정신 나간 놈, 뭐 정신 나간 사람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윤석열이가 아니다 그러고, 뭐 이런 이야기까지 다 했단 말입니다. 홍준표 씨도 입당도 막아보고. 그렇죠. 홍준표 씨는 김종인 씨가 들어온 순간은 못 돌아요. 자, 그러면은 도대체 앞으로 국민의힘은 당내에서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한 자리 숫자 후보를 내서 출마를 시키겠다는 건지, 안 그러면은 윤석열이든 안철수든 누구든지 머리 조아리고 나한테 항복하고 손들고 들어오라는 말인지 이게 지금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네, 뭐 하여튼 뭐 우리 우리 간지남께서 우리 이 목소리도 좀 적고 그러신데 뭔가 이 불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뭐 제대로 좀 분석 한번 해주십시오. 어떻습니까? 분석하기 일단 저는 사실 그 지금 그 이준석 후보의 대선 관리 능력이라는 부분에서 지금 아직도 지금 사실 퀘스천 마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영입하겠다.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킹메이커로서는 훌륭한 분이죠. 킹메이커로서는 훌륭한 분인데, 근데 킹메이커로서는 훌륭한데 킹메이커가 여러 킹 후보들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아. 이게 사실 저는 큰 문제라고 보는데 안철수 씨하고도 그렇고 홍준표, 뭐 윤석열 다 그런데. 예, 지금 떠올라 있는 분들.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저는 사실은 액면 그대로 뭐 워딩을 믿을 수는 없지만은 검사가 바로 그 정치에서 성공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저 역시도 그런 부분에서 윤석열 씨한테 대해서 아직도 지금 저는 그 퀘스천 마크로 보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이 거의 제2의 천성이라고 이야기되는데 과연 그 검사의 때를 얼마나 빨리 벗고 현실 정치인으로
변신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서는 의문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 김종인 씨가 적절한 말은 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아마 저는 이 부분에서는 아마 윤석열 씨가 김종인 씨를 찾아가지 않음으로써 윤석열 씨가 그 김종인 씨가 윤석열 씨의 약간의 비토를 놓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봐요. 큰 두 축을 이야기하자면 네. 윤석열의 이제 대권 후보인 윤석열과 또 이준석 당대표 또 뭐 아까 김종인도 포함한 그런 두 축이 서로 윈윈하려면은 저는 뭐 일방적으로 누가 숙이고 이거보다는 뭐 우리 이 당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낮은 것은 끌어올리는 경쟁 또 높은 것은 더 높이는 그런 경쟁 관계가 나름 형성되는 것도 우리 정치 발전에 좀 도움 안 될까요? 나는 그런 생각도 저도 있는데요. 이제 다시 한 말씀 그 부언드리면은 그 김종인 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안철수나 홍준표 의원한테 그 하는 워딩하고 윤석열 씨하고 한테 워딩 조금 차이는 뉘앙스는 있어요. 근데 아마 저는 윤석열 씨하고는 아직도 밀당을 하고 있지 않나 하고 있는 단계가 그렇죠. 아닌가. 제가 생각해도 서로가 도움되는데 예. 뭐 내가 삐졌다고 뭐 안 돼요. 이 감정적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또 경제 전문가 아닙니까, 그죠? 뭐 경제 민주화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뭐 경제 민주화를 비판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윤석열 씨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우리가 또 지금 그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이번 선거 과정에서 대표 선거 과정에서 끊임없이 이준석 후보를 비방하든가 디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거론됐던 인물이 유승민 계라는 거죠. 예.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부분인데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 유승민 전 의원하고 윤석열 씨의 관계도 정리되지 않겠느냐. 이게 뭐 합종 연행이 저는 있을 거로 저는 앞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뭐 아까 자강론이라는 것에 포함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당내 부분도 정리를 하겠다는 이야기도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 하태경 이야기는 또 누가 하셨습니까? 이준석 당 대표가 바로 하태경 의원에 대해서 하태경 의원도 대선 뭐 후보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자강론 내지 본인이 뭐, 했단 말이에요. 자, 이제 그림을 한번 봅시다. 그 최고위원회에 지금 홍준표 의원은 그 입당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요. 예. 그럼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이 이제 바로 나게 돼 있습니다. 배현진 그러면은 의원 거기에 홍준표 의원 쪽은 이제 배현진 최고가 한 사람이 있고 이준석 대표라든가 김용태 최고는 유승민계 확실한 유승민이고 그 다음에 이제 김재원, 조수진, 정미경 이런 분들은 이제 어떤 뭐 계보로 분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이제 친박 쪽으로 뭐 주류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조수진은 이제 언론 출신이고 요번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뭐 이해관계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홍준표 의원이 입당하는 것까지는 다 공개적으로 입당을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입당 절차가 될 겁니다. 그런데 자, 이 버스를 타는 그럼 홍준표만 태워가지고 가면 되나? 자, 여기에 합당을 추진했던 안철수는 어떻게 할 거냐며. 맞지 않습니까? 합당 추진을 이미 시작을 했다가 지금 수독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하고 윤석열하고 다 같이 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종인 씨가 제일 1번이 뭐냐면 김종인 씨를 포스트에 박는 거예요. 그럼 김종인 씨가 당을 떠난 사람은 불러오는 자 이준석 당대표하고 최고위원회에서 1번을 누구부터 상고 처리를 할 거냐 이거죠. 김종인 씨를 모시고 오는 게 1번인지. 저는 그 부분에 아까 김종인 씨를 모셔오는데 와서 어디에 그냥 뭐 선거를 맡긴다 그랬어요. 그거는 선거 대책위원장입니까? 선거를 맡긴다. 경선 과정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7일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근데 사실 뭐 지금 그러면은 뭐 저는 이제 김종인 씨를 언제 영입하느냐는 부분도 사실은 뭐 고민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그 지도부뿐만 아니고 국민의힘 당원들이 생각하셔야 될 부분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준석 대표 체제가 이게 위기의 시작일 수 있고 기회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만 위기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한 발이라도 삐끗하면은 민주당이 웃는다는 거죠.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세력들한테 굉장한 어떤 타격을 준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준석이 구세주가 될 수 있는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선배들을 참 제대로 잘 어울릴 수 있는 자기가 그
당대표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악역풀 역할을 해야 돼요. 제 세력들을 결합할 수 있는. 근데 보수의 지금 그 능력이 지난 몇 차례 그 전국 단위 선거에서 실패한 이유가 있습니다만 보수의 분열뿐만 아니고 보수의 질이 멸렬이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36세 당대표를 선출되는 과정에서 본다면은 소위 말하는 야당의 중진들이라는 사람들의 밑바닥이 다 드러난 거죠. 실력들이. 여기 없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들을 죽이고 당에 협력하느냐, 멸사복무하느냐는 부분에서 달렸거든요. 이준석 체제의 성공은 사실은 당내의 어떤 그 국민의힘 그 중진을 비롯한 모든 당원들의 아주 일치 단결된 악역풀 같은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은 저는 다음 선거도 민주당한테 힘들다고 봅니다. 자, 아까 그 비빔밥 잘 비벼야 된다. 나는 거기에 아주 신선한 충격을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요. 어떻게 비벼야 될까? 자, 이렇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는 대표 되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근데 대표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자, 우리가 운동 경기를 보면은 미국의 프로야구나 프로농구, 프로축구를 생각해 보세요. 구단주 되는 거는 구단주가 됩니다. 근데 우승을 하려고 승리를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유능한 선수들을 상고철에서 돈을 엄청나게 퍼부어가면서도 모셔와서 그 게임을 이기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지금 제일 당면 과제가 정권 교체예요. 더불어민주당을 정권을 교체를 하려면은 어찌됐든 내가 누구든 장수들을 모셔와야 되는데 지금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가을이 바뀌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준석 후보는 내가 당 대표 이거를 내 권한을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 내가 지금부터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유능한 장수가 있다면 상고초를 해서 매달려서라도 모시고 온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자 버스 시간 됐으니까 나는 오든가 말든가 나는 출발한다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지난번 선거 과정에서 본인이 말은 그렇게 했을지언정 만약에 지금부터 그런 스타일로 당을 운영한다면은 나는 두 달 못 가서 당이 깨진다고 나 봅니다. 자, 근데 저는 또 아까 그 위기 이야기 하셨는데요. 위기가 이제 이 이준석 당 대표가 되는 순간 위기가 된다는 것은 예컨대 아까 민주당이 세대 교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소위 말하는 친문 세력 중에 누군가가 이재명과 거의 유사한 당 대표가 되는 그런 효과를 노린다. 그것도 위기에 속하는 이야기였습니까? 그럴 수 있죠. 민주당의 대응도 사실은 이제 복잡해졌죠. 사실 민주당도 어떻게 보면 무난하게 당 중진들이 대표가 됐으면은 좀 갈 수 있는데 민주당한테 굉장히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준 거죠. 그렇죠. 실제적으로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은 얘들이 이제 올코트 프레싱을 당했구나. 이게 총격전에 나섰구나. 지난번에는 아주 연세 드신 비대위원장을 갖다 놓더니 이제는 아예 새파란 30대를 갖다 놓고까지 이렇게 이제 실험을 할 수 있다. 야당이니까 또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여당은 감히 그렇게 시도할 수 없지만은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위기가 아니면은 사실은 36세 당대표가 나올 수가 없죠. 그만큼 이제 국민의힘 당원들이라든가 위기의 순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이준석 대표를 뽑았겠죠. 그렇지만은 사실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라는 부분은 예전에 광고가 그런 게 있습니다. 남편은 여자하기 나름이라 하는데 국민의힘은 당대표하기 나름일 수 있습니다. 그게 당대표가 제대로 해야 되겠죠. 예. 저희 시간을 더 할애 드리기가 좀 애매한데. 할애 좀 해주세요. 네, 할 말도 있습니다. 하세요. 앞으로 진행될 부분은 저는 네 가지로 봅니다. 첫째 닥쳐올 시련은 지금 인물은 교체됐는데 세대가 교체돼야 되잖아요. 국민이 바라고 당원이 바라는 게 그게 투표 결과였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정당성을 가지고 명분 있게 세대 교체를 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계보라든가 인간관계로 해서 이렇게 세력이 형성되는 듯한 모습으로 교체가 되면은 당 내부터 지금 잡음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당의 지도부 구성부터 시작해가지고 전국에 걸쳐 있는 도당위원장 선거 막 이런 멤버들이
어떻게 인위적으로 그냥 강압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면 잡음이 생길 거예요. 그러게 비주류와 지류의 싸움이 일어날 거고 그게 균열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일어날 거는 그동안 정부 여당은 부추긴 점이 있어요. 여론을 조성한 게 있어요. 새로운 인물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나오면은 뭐 바뀐다 하고 아주 이준석 후보에 대한 아주 좋은 기대치를 높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오늘까지 끝. 이제부터는 이준석 후보한테 계속 시비를 걸 겁니다. 공격을 해 들어갈 거예요. 비판에. 자, 세 번째는 뭐냐? 언론이 그동안은 아주 긍정적으로 좋게 새로운 모습, 뉴스라는 언론의 속성이 뉴스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론은 새롭게 변해주기를 원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부터 이준석 후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다 이제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참 힘든 벽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야권 통합에 어떤 먹구름이 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당 대표가 김종인이라는 후보에 대한 부분을 먼저 포스트를 꼽아놔서 그게 뭐냐면은 최고위원 회의라든가 당론에 의해서 그러니까 모셔오자는 어떤 그런 결정이 아니고 당 대표로서 자기의 생각을 먼저 주입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일사불란하게 따라가주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반발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야권 통합의 먹구름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네 가지가 뭐 다른 거 좋은 거는 다 많은데 이 네 가지가 앞으로 있어서 험난한 계곡이 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봐요. 계곡. 근데 사실 지금 뭐 국민의힘이 늘 지금 그 윤석열 씨도 불안한 눈으로 보는 게 아직 이분이 제대로 된 검증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죠. 일단은 뭐 장모 문제라든가 뭐 부인 문제 이런 문제는 사실 저는 그냥 넘어갈 거라고 보는데 나머지 본인의 어떤 자질 부분에서 아직 제대로 검증받은 바가 없어요. 저는 물론 뭐 기본적인 품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어떤 버티는 힘이라든가 이런 내공은 있다고 보는데 실제적으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석열한테 올인했다가 만약에 자칫 잘못해서 삐걱한다면 뭐 반기문 사태라든가 고건 사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 늘 비플랜을 당대표라면 적어도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윤석열이 삐걱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에서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에서 윤석열 영입도 저는 그렇게 뭐 윤석열 씨 본인도 빨리 입당을 안 하겠지만은 서두를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굳이 당에 들러서 윤석열 리스크를 안고 갈 필요는 없다. 혹시 윤석열이 낙마하면은 다른 비플랜을 세워야 돼. 지금 국민의힘은요. 갑은커녕 을도 아니고 병도 아니고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최고 지지율이 이준석인데 뭐가 있어 지금? 그러니까 지금. 자, 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섣부른 뭐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닌지 저희들 좀 적어됩니다만은 새롭게 출발한 그 우리 국민의힘이라는 그 정당 부분도 여러 가지 불안한 눈빛, 불안함을 감출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저희들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분명히 지금은 답이라고 보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도 나름 뭐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부분이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해 갈 것인지 또 어떻게 국민의 힘과 조화해 갈 것인지 이 부분이 서로가 이제 드러내서 보여주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어떤 뭐 국민의힘 저는 뭐 편은 아닙니다만은 저는 어차피 뭐 국wen군의 입장에서는 싸움이 삿발라도 제대로 잡아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요새 약하니까. 그런데 국민의힘 그 지도부나 당원 여러분들은 그 민주당의 엄살에 속으면 안 됩니다. 자, 그 이야기는 제가 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뭐 향후 이 변화되는 과정들을 예의주시하면서 계속 구독자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